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과연 금요일 오후장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6개의 종목으로 저희가 압축을 했는데요. 열어볼까요?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이죠. 주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호실적 나오고 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올해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 구체적으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강자라면 중소형주 가운데 오늘은 고영이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망 어떨지 앞서서 최현덕 매니저도 알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기술투자 4월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상된다라는 말이 많죠. 그 전까지 주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 하지만 선반영되었다라는 말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일단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눈에 띄는 건 재료가 있는 알테오제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뚜렷한 재료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펩트론을 기관이 사고 있어서 잠시 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KB금융도 눈에 띄죠. 저 PBR 관련해서 은행, 금융주들이 강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또 2월 말에 은행주들의 배당이 좀 몰려 있습니다. KB금융은 2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블 배당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이번 주에 저희가 한번 점검한 바 있죠.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올해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의 수급 우호적으로 확인됩니다. 6개의 종목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요.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 펩트론, 15% 강세고요. 고영이 10% 안팎의 흐름을 종일 나타내주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장중 5%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절반으로 내려왔네요. 그래도 2.3%의 강세, 나노신소재, KB금융이 각각 1%가량의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먼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고문님? 뭐. 이유가 있죠. 저희 방송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화면이 3개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2개로 잡혀서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희 둘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 2개로 압축을 더 해봤어요. 저희가 선택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우리기술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려본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부터 고문님의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은요. 엔비디아는 내 친구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가 더 좋습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지나온 것 같고요. 두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전망도 궁금하고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대단해. 엔비디아가 이 실적이 이제 새벽에 발표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뭐 컨센서스 대비해 컨센서스를 뭐 완전히 제쳐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올해만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예상외로 반도체 주 주가들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아마 이 하락은 아무래도 그냥 차익 매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지 이것이 뭐 고점 찍고 꺾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SK 하이닉스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좋으냐라는 얘기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가 워낙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자 상당히 우세하다. 지금 HBM 고대역 폭 메모리죠. HBM3가 있어요. 이게 4세대 메모리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독점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아마 3월 달에 가서 그 확장 버전이 나와요. HBM3 E 버전이에요. 이게 5세대 제품이라는데 이것도 3월부터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은
SK 하이닉스와 거의 연계돼서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친구가 아닐 수가 없다 얘기할 수 있고 지금 HBM3 제품이 그 차세대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올해 4분기에 예상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좀 빨라져 수요가 늘다 보니까 2분기로 지금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SKI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예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뭐 사상 최대 한 56조까지 갈 수 있고 영업이익도 10조 이상 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갭이 좀 더 벌어질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SK냐고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업종이 같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SK만 독단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삼성전자와 어떤 갭이 벌어지면은 삼성전자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실적이 이미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실적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2년도가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그때 매출액이 300조, 영업이익이 43조였는데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게 돼. 매출은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좀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따라가는 쪽에서 문제 없다. 그렇다면은 뭐 사는 건 이쪽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은 이쪽에 있는 것도 털고 옮긴다. 글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좀 더 지나 보면은 그런 또 갭이 좀 맞춰지면 또 다른 SK하이닉스로 또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갭이 좀 벌어진 상태니까 삼성전자도 또 나쁘진 않은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와, 구체적인 전략 주셨는데 어쨌건 반도체 다 같이 결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설명을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겠고요. 자, 신일섭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늦게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올라오는 시간인데 앞에서 막히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금요일인데도 더 빨리 차가 출발하기. 다음 주에는 늦지 말고 오시고요. 네. SK 하이닉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려다가 의견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 줄 평을 좀 볼까요? 신일섭 소장님 의견은 삼전 내가 형님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금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겁니까? 네, 지금 한미반도체랑 뒤늦게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뭐 도레이나 배치거를 썼다고 하죠. 그게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막 협업해서 장비도 만들고 이게 신나게 두 개가 주가가 나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제가 17만 원 얘기했거든요. 오늘 거의 갔고 이제는 절반 이상 수익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작년부터 15만 원 잘하면 작년 말에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 연도 초에 갔고 오늘 17만 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왜 17만 원을 얘기했냐? 그냥 마디지수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2014년 이전까지 RSI 지표상 과열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6년도부터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무려 몇 년의 역사인가요? 거의 30년짜리 역사잖아요. RSI 고점에 들어갔던 적이 2014년, 15년, 그 다음 2017, 2018, 그 다음 2021, 그 다음에 2024거든요. 30년 동안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적이 하나, 둘, 셋, 넷, 연도로 따지면 5개년밖에 안 돼요. 이번 연도까지 해서 6개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역사로 따졌을 때 5년 만에 한 번 정도밖에 고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명절 때 젊은 사람들 내려가기 싫어하잖아요. 들어가면 친척들이 막 와가지고 무슨 넌 결혼 언제 하니? 뭐 그 얘기 계속 하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에 가봐야겠다는데 다음 연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친척분들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1년, 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71.06입니다. 70 넘어서는 순간부터 신규 매수 금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서 누리셨던 분들 10만 원 초반대에 샀으면 거의 70% 수익 아닙니까?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떠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떠날 때다라는 조언. 팻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SK 하이닉스고요. 들어주시죠.
두 분 의견 엇갈렸습니다. 앞에 내용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외국인이 찜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흐름만 보면 비트코인이 보합을 좀 나타내고 있죠.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의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0억 가자라고 주셨는데 일단 뭐 7천만 원 선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최근에만요. 근데 5천만 원대부터 얘기 드렸는데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합쳐졌거든요. 모든 나라의 증시, 우리나라를 좀 빼고 일본 니케이부터 독일 닥스, 뭐 저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까지 전부 다 월봉 장기 추세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초반에 파동 중첩의 원리라고 이 우리가 사는 우주의 모든 만물이 똑같은 모양을 나타낼 때는 힘이 원기옥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뭐 비트코인, 우리 코인 전문 방송도 아니고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인 지금 전문가들은 10억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한 주당 10억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베르트랑하고 기온 패트리랑 막 스타크래프트 경기한 거 스타 세대들은 기억하시죠? 그 기온 패트리 그분이 코인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분도 최소 억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1억, 3억, 5억. 왜냐하면 반감기가 도래하고 그때마다 이제 큰 기회가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사실 완전 이게 뭐 비트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다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쵸?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어 얽힌 거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기술투자도 뒤늦게 따라갑니다. 지금 비트코인 7천만 원으로 보면은 우리기술투자는 13,000원 가까이 갔었어야죠. 지금 8,000원 수준이니까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고 최고가를 가버리면 얘도 이제 10,000원 이상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인성익 고모님은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추진이라고 주셨는데요. 현물 ETF, 요게 또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사 보니까 뭐 홍콩 쪽에서도 비트코인 ETF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앞으로도 모멘텀 될까요? 네, 아마 비트코인이 예전부터 이것을 거래 허용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이미 지금 실시를 해서 현물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여야가 다 합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미 지금 시작이 돼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상승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며칠은 좀 올라갔다 조정을 보이는데 작년 1월 달에 2천만 원대 찍고 상승을 해서 3,500만 원 갔다가 최근에 2차 상승하면서 지금 거의 7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거래소도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해갖고 거래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그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자 7% 지분 갖고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수익도 지난 4분기부터 흑자로 좀 돌아선 상태거든요. 상당히 해서 올해 작년에 흑자 대부분을 좀 4분기에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상은 확실히 이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서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우리 기술 투자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 외국인 오늘 한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연속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0만 주 정도.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가다가 외국인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또 올라가다 또 털고 또 차익 매물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놓을 때 또 보면은 개인 기관이 또 매수 받아줘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이 맞물려 갖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지금 그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상승세 이어갈 땐 빠르게 이어가고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로서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은 보이겠지만은 상승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다. 실적이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팻말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네, 두 분의 의견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기술투자였고요. 자,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찜하고 있는 오늘의 기관주 두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 나노신소재 준비했고요. 일단 금융주 KB부터 보겠습니다. 더블 배당 기대감이 있죠. 노려봐도 될까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입니다.
리딩뱅크는 나다라고 하는데요. 금융주 가운데 탑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탑은 메리츠 금융지주죠. 지금 뭐 12만 원 이상 목표 주가 11만 원인가 나왔나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지금 하는 합치기 상장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주고 이런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각광을 받은 상태고, KB금융이 원래는 이 업계에서는 맨날 리딩뱅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KB금융은 뒤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7만 원 라인을 뚫어야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또 7만 1,100원을 찍고 밀렸네요. 6만 5천 원에서.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 가주면 KB금융도 7만 원을 안착을 하고 이 위로 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2021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 돌파가 KB금융에겐 관건이고, 그것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조금 더 시세가 나와서 10만 원을 가면 KB금융도 7만 원 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인성익 고문님은 KB금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도 한 줄 평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저희 누구 따라 투자해야 됩니까? 올라가는 쪽 보고. 네, 매수하는 쪽. 아니 이거는 뭐 금융주들은 뭐 기관 따라 매수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주 지금 은행주라고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금융주, 증권사를 전부 다 합병해가지고 이제 은행 증권이 합병해서 금융지주사가 돼갖고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증권만 갖고 있는 회사들의 상승세가 금융주보다 빨라요. 이게 홍콩 ELS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는 홍콩 ELS에서 상당히 좀 약간 좀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계좌들이 많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고지 으로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강한데 은행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타격을 입는데, 기존의 그 금융사 4대 금융사라는 하나, 우리 같은 경우가 좀 빠르고 신한하고 KB가 좀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맞춰지면은 다시 키재기로 해서 금융사 같이 동반 상승하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시간 다소 모자른 상황이라 간략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신 소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빚이라고 주셨는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겠네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주도를 했었고, 걔네들이 지금 20개월 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20개월 선은 아주 중요한 라인이고, 거기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노신소재도 강하게 지금 20개월 선에서 돌려 세우면서 지금 이제 다시 대세 상승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완전 밀려서 엔비디아 이슈에 묻혀가지고 테슬라가 안 가버리니까, 엔비디아 13% 가는데 테슬라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가 죽어있지만 2차전지의 팬덤이 상당히 강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도체 이슈에 밀려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2차전지가 다시 득세하면서 반도체를 눌러버리는 그때도 올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항상 단짠. 네. 단 거 먹으면 짠 게 마렵고, 짠 거 먹으면 단 게 마렵고, 다리 차면 기울고 이러기 때문에 2차전지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은 나노신소재 어떤 의견이실까요? 실적 기대되는 미래형 주가라고 주셨습니다. 전략 주시죠. 수요일도 한번 다뤘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그냥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윗골이 양봉을 달았어요. 오늘도 양봉이에요. 윗골은 계속 다는데 이 음봉은 아니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상당히 올랐다가인데, 지금 거래량 봐서는 이게 상장주가 상장주 시세 1,200만 주예요. 대주 30% 지분이면은 이게 과열되려면 500만 주가 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서는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과열이라고 볼 수 없다. 상승세는 이해인데 그 수요일에 올라갔던 거는 이제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올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리포트, 그러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는 현재 가격의 2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조정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바라보면서 매수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팻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의견 주시죠.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 앞서 KB금융은 제가 깜빡했거든요. 팻말 KB금융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담대한 주제로 또 이어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